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오늘은 제 27강의 8글자를 배우시겠습니다. 그 8글자는 덕건명립, 형단표정입니다. 네. 자, 이제 한 글자씩 음과 훈을 설명해 네. 주시고 또 풀이도 해 주시죠. 네네. 덕건명립의 덕은 덕덕자, 네. 건은 세울건자, 네. 명은 이름 명자, 네. 립은 설립자입니다. 음. 그래서 구절을 풀이해 보면 네. 덕이 세워지면 네. 이름도 선다, 그러니까 아. 명예도 선다 이렇게 네. 할 수 있고요. 형단표정의 형은 네. 모양 형자, 어. 형상 형자, 단은 단정할 단자, 표는 겉표자, 네. 정은 바를 정자. 네. 그래서 이것도 형상, 그러니까 이제 모양, 용모 같은 것이 단정하면 표는 의표라고 좀 어렵지만 네. 의표가 바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구절도 이제 네. 개인이 갖춰야 되는 덕성 네. 그리고 몸가짐 뭐 이런 거에 관한 예, 구절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글자가 덕자인데요. 네. 한번 이게 설명해 이제 주실까요? 덕을 의미하는 덕자인데 네. 우리가 덕이라고 하면 내면에 있는 네. 뭐 이렇게 품덕이나 심덕이나 도덕성 이런 네.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글자의 모양을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 네. 지난 시간에 단일 행자 할 때 네, 네. 그 사거리의 아. 한 부분을 표현한 그 부분이어서 네. 이게 행동하고 관계가 있는 글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글자를 좀 더 크게 해서 한번 보기로 할까요? 해볼까요? 자, 이 글자가 덕을 의미하는 덕자의 소전 형태거든요. 아. 왼쪽에 있는 부분이 네. 사거리에서 한 부분을 표현하는 네. 길을 의미하는 글자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네. 윗부분은 이제 고들직자처럼 고들직자 옛날 자형이고요. 네. 밑에 부분은 이제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죠. 고들직자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눈목자가 이렇게 아래로 네네. 이렇게 세로 맞습니다. 세워져 있어가지고 네. 획이 이렇게 가로획인데 이거는 좀 거꾸로 모양이 다르게 돼 세로획으로 있죠. 이렇게 돼 네네. 있네요. 그래서 네. 눈목자가 들어있는 이제 네. 고들직자라고 했는데 네. 요 자형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네. 갑골문의 모습을 먼저 그러면 보겠습니다. 네. 갑골문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네. 똑같이 길을 네. 의미하는 네. 그 일부분이고 네. 오른쪽이 눈 위에 선과 점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눈에 글자가 잔뜩 힘을 줬네요. 뭘까요? 네. 그 글자가 고들직자입니다. 네. 그래서 고들직자의 의미는 네. 똑바로 쳐다본다는 의미예요. 원래가. 네. 그런데 이제 덕을 의미하는 글자에서는 그게 네. 발음 성분으로 쓰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글자가 갑골문에서 이제 금문으로 변하고 다시 이제 소전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네. 금문을 사용한 주나라 후기 정도에 가면 고들직자 밑에 예, 마음심자가 붙게 돼요. 그래서 마음심자가 들어간다는 건 이것은 이제 심리적인 활동으로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면적인 도덕이나 품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행동하는 덕행을 의미하는 덕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가 네. 원래 오를 승자라고 해서 올라간다. 네, 이게 내면적인 어떤 도덕보다는 네. 행위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이미 도덕을 의미하거나 네. 아니면 덕행을 의미하거나 하는 글자로 사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일찌감치 실천적인 의미에서 덕행, 그리고 후에 이제 도덕적인 것을 표현하는 내면적인 것도 표괄하는 네.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마음심까지 마음심전이 첨가된 것으로 첨가된 이해할 것이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미있게도 네. 이 도덕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은 내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중국인들은 이런 것들을 좀 행위로서 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사랑의 애자도 떠올려 보시면 그 글자가 좋아한다는 사랑한다는 마음이지만 밑에 네. 발바닥을 그린 글자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실천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덕이라는 것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네. 생각이 글자에 반영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건자인데요. 네. 우리가 세운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걸 이렇게 세우다, 뭔가 이렇게 가로로 돼 있던 걸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다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네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건축할 때도 이 건자를 쓰는데 그렇죠. 글자 세울 건자. 설명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이게 이제 네. 설문 소전을 보시면 네.
손에 붓 같은 것을 들고 있는 모습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천천히 걸어간다는 의미의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걸어간다는 의미가 되려면 우리가 왜 착보에서 네, 네. 착받침이라고 하는 네. 그거랑은 옆에 있는 부분이 모양이 좀 다르지 않아요? 예, 좀 다르죠. 네. 근데 위에 점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모양이 네.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자형이 다 있었어요. 다 고대에는 있었는데. 네, 책받침으로 되어 있는 그 글자가 음.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걸로 통일된 것 같아요. 근데 세운다는 뜻하고 사람이 걸어가는 거리에서 걸어가는 거하고 붓하고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건자에서 찾게 맞습니다. 되는 이제 뜻이 어떻게 네, 연관되는지를 잘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이게 손에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게 이제 법률할 때의 율자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을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세우다라는 의미로 확대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법률을 있는데 세우다. 법률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나중에 발전된 사회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네. 그것보다는 차라리 고문자를 좀 보시면 네. 춘추시기의 글자를 보면 네. 이렇게 생긴 니은자처럼 생긴 어떤 공간 안에 네. 맨 아래에 흙이 있고요. 어. 그 위에 뭔가를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설계하는 중인가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북경에 가보면 길이 잘 닦여 있잖아요. 반듯반듯하게. 네. 고대 시경의 시대에도 그랬다고 해요. 주나라의 길이 숫돌같이 이렇게 반듯하고 네. 또 뭐 화살처럼 곧다 뭐 이런 네.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이제 길을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네.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운다는 의미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춘추 시기의 글자처럼 흙 속에다가 뭔가를 이제 세우는 건데 공교롭게도 그게 손에 붓을 잡고 있는 모습하고 네. 좀 형태가 비슷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근문에 있는 다른 이제 자형을 보면 네. 진짜로 벽에 대고 사람이 자를 재고서는 막 뭔가 열심히 그걸 뭐라 그러죠? 작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요? 그런 모양의 여실히 드러나는 글자도 있습니다. 네. 그게 건자인지 아닌지는 잘 그렇죠. 모르겠으나. 근문에 네. 그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네. 그게 건이라는 의미로 확실하게 쓰였다라고 단정하기가 좀 네. 어려워서 이게 같은 글자로 연결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다음 그다음에, 문자는 이름 명자인데요. 네. 이름 명자는 그야말로 위에가 저녁 석자고 네. 아래가 입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이게 이름일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녁에만 불러주나요? 이름을? 네, 예. 지금은 네. 이름을 네. 뭐 아침 점 다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주로 내 이름을 부르나요? 남이 불러주죠. 그리고 네. 이름은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 지어주시죠. 네. 그죠? 그래서 네. 보통은 남이 불러주는 그렇죠. 경우가 더 많죠. 네. 그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어서야 비로소 뭐 이런 식구가 꽃이 있는데.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글자는 네. 그 허신의 설문해자에 보면 네. 자명야라고 해서 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른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자의 구조도 네. 갑골문부터 입구하고 저녁 석자, 그 저녁 석자는 이제 달에서 네. 한 부분을 생략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물 때에 자기를 부르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상상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불빛이 없으니까 깜깜하잖아요. 네. 길을 가다가 인기척을 느낀 거죠. 그게 가장 두렵다고 하더군요. 귀신인가 아닌가. 네, 그럴 때 내가 해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나 누구야라고 이제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예. 뭐뭐뭐이니까 안심해라.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이름, 자기 이름을 대면서 네. 누구임을 확인하고 그렇죠. 안심하게 되는 예, 예. 거에서 네. 명이라고 하는 그렇죠. 한자가 만들어졌다. 예. 그렇게 해서 참, 이 그 네. 구조가 네. 저녁을 의미하는 석자하고 네. 입구로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네. 설문의 이제 해설에 의한 해석이죠. 거죠. 네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립자인데요. 네. 이 설 립자는 그야말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예. 네. 사람이 땅에 두 다리를 굳게 하고 서 있는 모습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서다 설 립자입니다. 소전자형을 보면 네. 원래 이제 이전의 자형을 보면 몸뚱이에서 이렇게 발이 갈라져 나왔는데 소전자형을 보면 팔에 발이 바로 붙었어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네. 소전으로 가면서 네. 글자의 모양이 조금씩 네. 사람의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서 네. 오늘날에는 설립자에서 사람의 모습을 찾기가 완전히 예,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죠. 네. 그렇지만 네. 조금 더 오래전에 근문, 네. 갑골문에 가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다, 버티고 네.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덕건 명립이라고 할 때 네. 앞서서 이제 구절풀이를 해 주시긴 했는데 네. 덕이 우리가 세운다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물건이거나 건물이거나 그런데 덕을 세운다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덕행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삶의 표준으로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덕이 세워진다. 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도 이제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렇죠. 명성이나 명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서게 된다. 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네. 구절의 첫 번째 글자는 형자입니다. 네, 예. 네. 형자는 네. 모양 형자이고 네, 우리가 이- 상형할 때 이걸 쓰죠. 소전의 글자를 보시면 네. 방패간자 두 개가 붙어 있고 네. 옆에 이제 터럭삼자가 있잖아요. 근데 음. 방패간자 두 개 붙은 것을 설문해자에서는 이게 발음 성분이라고 했고요. 옆에 있는 터럭삼자는 무늬를 그려내는 거니까 네. 어떤 형상을 이제 수식하고 꾸미고 하는 어. 것이어서 네. 여기에서 이제 이 글자가 상형 모양을 그대로 그려낸 것이다라는 의미, 거기에서 이제 형체, 모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의 모양을 그대로 그렇죠. 겉으로 그려냈다.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모습이다.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글자가 네. 이제 방패간자를 두 개를 붙인 것이 발음이 아니고 네. 원래는 그 우물정자, 네. 우물정자를 보시면 아. 위에가 좀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위에가 더 튀어나와 예, 예. 있죠. 네. 그게 정하고 형하고 해서 그게 오히려 더 발음 성분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네. 그것도 괜찮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앞에 있는 부분은 발음이고 네. 모양을 그려낸다는 의미에서 뒤에 네. 있는 것이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그 다음에는 단정할 단자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설립자가 있고, 예, 그렇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얘도 발음이 단이에요. 네. 그런데 이 단자는 초목이 처음 나올 때 네. 예, 보이는 부분. 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말이 단서라는 아, 의미를 그러네요.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거가 두 개가 합쳐져서 네. 단정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현재는 오른쪽에 있는 원래 이제 실말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한자가 유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글자의 의미까지도 이 단정할 단자가 함께 나타내서 네. 이 단자는 단정하다도 되고요. 또 실말이 단서라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설매는 이 단자를 두고 곧다라는 직으로 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곧다라고 하는 건 이제 외향의 모양 혹은 그것들이 바르고 곧다 이런 뜻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아니 저는 이제 초목이 막 처음에 막 나올 때는 땅으로부터 위로 곧게 이렇게 솟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르다는 뜻과 새로 이렇게 직의 뜻과 연결이 되는가 싶었었죠. 네. 근데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데 네. 단자 자체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지만 네. 이 단정할 단자에서의 그 부분은 그런 의미적인 요소보다는 발음으로 이해하고 일단 가는 이해하고.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는 이제 표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겉표자로 그렇죠. 쓰죠. 그래서 표리할 때, 예, 그렇게 쓸 때 이 네, 겉표자를 맞습니다. 쓰는데요. 이 표자는 네. 잘 보시면 이제 옷 의자가 보이실 거예요. 네. 아래에 있는 게 옷 의자고요. 예, 아래 부분만 위에 보이는데. 있는 거는 마치 네. 선비사자가 있는 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 선비사하고 옷 의가 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거기에서는 겉이란 의미를 찾기가 어렵죠. 뭐 속살이 안에 있고 옷은 밖에 입으니까 옷이면 다 겉이 아닐까요? 네, 그렇긴 한 속옷도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 네. 글자는 네. 설문 소전을 보시면 네. 조금 이해가 돼요. 이게 옷 의자를 위아래로 이렇게 벌린 다음에 네. 그 사이에다가 뭘 아. 하나 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털이네요. 털모자입니다. 털모자가 예, 들어가 예,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이제 선비사자로 보이는 그 부분이 예. 선비사가 아니라 네. 털을 의미하는 털모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것은 사실 털이 붙어 있는 가죽 옷인 거죠. 아. 예. 그런데 뭐 가죽 옷을 하긴 속에 있긴 좀 그렇네요. 네. 그런데 네. 오늘날 털이 있는 부분을 이제 속에 입으면 좀 더 따뜻할 텐데 네. 고대에는 이제 기술도 발달하지 않고 그랬으니까요. 네. 이제 꺼끌꺼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가죽 옷을 입을 때 털이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네. 겉을 의미하는 표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글자는 정자입니다. 예, 마지막 글자는 정자인데 이 글자는 뭐 많이 쓰는 굉장히 상용자죠. 네, 그죠? 상용자. 발을 정자 해서 우리가 왜 바르다. 이렇게 짜장면을 몇 사람이 먹을 거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할 때도 이 정자 가지고 숫자를 세죠. 네, 다섯 총액이 획이니까. 다섯 획이어서.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바를 정자인데 이게 왜 바르다는 의미인가? 네. 소전을 한번 보시면요, 한일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이는 건 그칠 지자처럼 생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 글자를 오를 시자 해가지고 이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옳다는 의미도 있는 시자로 표현해서 옳다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냥 한 곳에 머무른다는 의미가 왜 옳다는 의미가 되는가? 아니, 원래 그칠지자는 발을 상용하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발과 옳다 바르다는 어떤 관계가 있는 그렇죠. 걸까요? 그래서 이 네. 글자를 요 글자의 구조만 가지고 네.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고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자를 좀 크게 볼게요. 먼저 보게 되는 건 네, 소전자용인가요? 이게 이제 소전자형인데 네.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게 한일자처럼 한일자죠. 보이시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제 그칠지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칠지는 네. 발바닥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이 고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갑골문이죠. 이제 갑골문에서는 분명하게 여기 발을 그린 게 보이네요. 네네. 근데 윗부분은 뭔가요? 네, 이 부분은 네. 한일자는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좀 큰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나라 어떤 국자, 구역을 그렇죠. 이제 예. 이렇게 크게 음, 일단 지정해 놓은 네. 그런 이제 형상이라고 네네.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나라 국자의 그 겉을 에워싸고 있는 부분이 네. 영역을 표현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영역을 발이라는 거는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정벌하다라는 의미로 갑골문에서는 대체로 그런 글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지금 정복하려고 그렇죠.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네. 그린 글자다 네. 이런 말이죠. 근데 정벌하다 정자는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길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네. 부인변, 네. 그 척자를 함께 붙여가지고 정벌할 정자를 그려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후대에 생겨난 거고 원래는 이게 정벌하다는 의미의 정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정벌을 한다는 거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란한 그 사회를 내가 정벌해서 평안하게 바르게 해주겠다, 만들어준다. 바르게 만들어준다. 거기에서 이게 정벌하다는 의미에서 네. 바르게 만들다는 의미가 되고 바르다는 의미가 되니까 네. 바를 정자로 쓰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벌하다는 의미는 더 이제 동작성을 주기 위해서 부인변 척자가 이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글자로 분화되는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은 네네. 글자이군요.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8글자에 대해서 한번 네. 구절풀이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실까요? 예. 그 네. 앞에 이제 네. 덕건 명립이라는 건 덕이 네. 세워지면 명예가 서게 되고 네. 형단 표정이라고 하는 건 형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양, 외모 그런 어떤 형상이 단정하면 모양이 단정하면 의표가 바르게 된다 했는데 의표가 좀 어렵죠. 의표가 무엇일까요? 의표라는 의표가 말을 좀 설명해 사전상에 주시죠. 찾아보니까 겉 모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네. 태도 같은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몸가짐, 네, 몸가짐. 그때그때의 행동 거지 네네. 이런 것들을 네, 정확하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태도. 뜻하는 네네. 그렇죠. 글자가 되는 보여지는 거군요. 모양을 형에서 표현했다면 표라고 하는 건 그 모양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태도나 네. 보여지는 것, 또 몸가짐 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기의 모양, 그 형상이 네. 단정하면 그런 태도나 몸가짐도 바르게 된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세가 바른 사람이 또 몸가짐이나 뭐 그때그때의 것들이 또 올바르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도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럼 오늘은 8글자를 이제 다 배우셨고요. 네. 다음에 배울 8글자는 공곡, 전성, 허당, 습청의 8글자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